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로포커스 스페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명절 선물 때문에 고민이 참 많으시죠. 올해는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추석 선물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다르게 사전 예약부터 선물 세트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선물 트렌드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열된 상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신중하게 비교합니다. 한 대형 백화점의 추석 선물 특설 행사장. 명절을 맞아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한우를 사돈댁에 보내려고 해요. 좋아할 것 같아서. 두고 먹을 수도 있고 항상 먹기 좋고 좋아요. 친구분들 몇 사람 저기에서 또 오니까 또 보낼 수밖에. 최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얼어붙은 소비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한도는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었고 명절 선물 가액은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명절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기준 24일 전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의 경우 9월 5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후 첫 명절인 이번 추석, 선물 수요는 크게 늘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추석 예약 판매 실적에 따르면 올해 매출은 지난해 대비 약 65.9%나 올랐습니다.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의 판매 실적이 131.7%로 가장 크게 늘었고 건강 관련 차 품목이 116.8%, 와인이 72.9% 올라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산물은 농축산물보다 다소 낮은 9%가량 올랐는데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개정에도 선물하는 상품의 가격대는 그리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추석 선물 키워드로는 가성비가 꼽혔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과일 혼합 세트, 특별 할인 한우, 육포 세트 등 실속을 갖춘 가성비 상품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도 무조건 높은 가격대의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받는 사람의 취향과 선호도를 고려해 선물을 구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육포 같은 걸 오래 잡수고 좋을 것 같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7, 8만 원, 뭐 10만 원 미만이죠. 친구도 있고 뭐 오빠도 있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니까 이럴 때 또 작은 거리에도 논아 먹는 정이잖아요. 고기 같은 건 너무 비싸고 저렴한 거로 골랐어요. 한과하고 육포. 또 연세가 있으니까 과자 같은 거 씻기도 좋고 술 좋아하시면 또 육포 안주도 좋고. 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추석 선물로 상품권의 선호도가 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석 구매 예정 선물로 과일과 상품권이 37.7%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상품권의 인기가 높았는데 20대와 30대는 과일 세트보다 상품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5에서 8% 더 높았습니다. 명절 선물 트렌드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선물을 주는 이른바 모바일 선물이 대세입니다. 받는 사람의 집 주소를 알 필요 없이 연락처만으로도 선물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이 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7,35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나 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카카오톡 기업용 선물하기 서비스는 최대 51%까지 할인 판매하는 추석 선물 기획전을 운영했고 신세계백화점은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온라인 선물이 가능한 추석 온라인 기프트 팝업을 열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추석 예약 판매 기간 동안 온라인 선물하기 매출이 약 21%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선물 종류나 주고받는 방식은 달라도 주변 소중한 이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대국민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소식은 바로 만 나이 제도의 도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 살씩 어려지게 된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가 대체적이었는데요. 일상에서 누가 나이를 물으면 앞으로는 만 나이로 대답하면 되는데 다만 일부 제도는 이번 만 나이 통일법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예외 사항과 함께 후속 개선 사항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이미 기존 민법과 형법 체계에선 만 나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선거권과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자 우대 등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 제외된 경우는 크게 4가지. 취약 연령, 주류와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등입니다. 혼선을 막기 위해 그대로 1월 1일 기준 연나이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생일이 지나는 날을 다 따져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병무자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1개년도 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통보도 하고 검사도 받게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 적용 대상을 두고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성범죄, 성매매 피해자가 된 청소년에게 만 나이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보호 범위와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생일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19세 미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 기간이 자기 생일까지는 좀 더 확대되는 거여서 이거는 만 나이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나이 검사가 필요한 사업자는 위조 신분증이나 폭행, 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워 피해보는 경우가 상당했는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을 때 제재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야심차게 새로운 코너 완벽한 상속을 준비해 올 7월부터 선보였습니다. 가족들끼리 발생하는 분쟁의 중심에는 늘 상속이 빠지지 않죠.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부모 마음은 모두 같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 때문에 후손들이 다투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는 유류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 모두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 때문에 후손들이 다투지 않는 것이겠는데요. 로포커스 신규 프로그램 완벽한 상속 보시고 최적의 플랜 세우셔서 현명한 부모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 생명보험도 상속 재산인가 알려드린 데 이어 오늘은 이 유류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먼저 간략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상속 재산 분할, 유류분, 상속 회복 청구, 금양임야, 상속 등기 등을 주로 맡고 있는 김도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 좋은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요즘에 그 LG그룹 구광모 회장 상속재산 소송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구광모 회장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한마디로 구 회장에게 속았다는 입장이에요. 네네. 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 앞서서 이 유류분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다가 일단 취하를 했는데 변호사님 이 유류분 소송 꽤 많다고요. 네, 저희가 상속 사건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상속 사건, 특히 이제 요즘은 유류분 사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텐데 석 기자님 혹시 유류분 들어보셨나요? 그 상속인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이 상속 재산이죠? 네, 맞습니다. 이 유류분이란 게 남길 유, 머무를 류, 나눌 분자인데요. 네. 말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속 재산이라는 뜻이죠. 네. 이제 뭐 더 쉽게 풀이하면 망인으로부터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남겨진 재산이란 뜻입니다. 예, 그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받아야 하는 이 유류분 왜 필요한 건가요?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공동 상속인들에게 이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보통 이제 피상속인이 본인이
좋아하는 아니면 본인이 아끼는 자녀에게 많이 준다든지 특히 네. 옛날에는 이제 장남에게 우선적으로 상속 재산을 많이 물려주다 보니 네. 그런 불공평한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유류분이란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네, 이번 LG 사건도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이 구본모 선대 회장 주식이 사실상 뭐 구광모 회장에게 좀 많이 몰려갔죠. 이 장남을 우선시하는 풍속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1979년부터 이 유류분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네. 이 유류분이란 것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또는 이제 유언으로 유증을 해서 공동 상속인 중 일부에게 본인의 재산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전했을 때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받지 못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유류분은 보통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되고요. 네, 지금 LG 사건으로 좀 보면은 이 배우자 1.5 그리고 이 세 자녀가 1대1대1 나누는 게 이제 네. 법정 상속분이고 그에 대해서 2분의 1이 이제 유류분일 텐데 네. 44년간 이어진 제도인데 아직도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이 유류분이란 것이 사실 피상속인의 이제 생전에 내가 내 재산을 처분할 자유 그리고 이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또 억지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뺏기는 제도다 보니 네. 이게 헌법에 좀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2007년에는 이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헌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유류분 제도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죠. 네, 최근 또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유류분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이나 또는 헌법 소원 등이 제기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유류분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견해가 아무래도 불효자들,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네. 혹은 피상속인을 이제 키우지 않은 부모가 네.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한 상속 재산이나 유류분을 청구하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고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게 있죠. 네, 유류분이 취지는 좋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하라 사건 보면 또 폐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하라 씨 9살 때 집을 나갔다가 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구하라 씨 상속분을 주장해서 한 40% 정도 가져갔죠. 네, 맞습니다. 이 민법 제1004조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상속 결격 사유에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혹은 뭐 유언을 위조, 변조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렇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피상속인을 뭐 부양하지 않은 자녀라든지 혹은 키우지 않은 부모도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네.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다시 그 당시에 고 구하라 씨법이라고 불리는 뭐 상속권 박탈 제도나 혹은 상속권 상실 제도가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보니 헌재에다가 이 유류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악용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가족 형태도 변화가 많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사회적 인식 등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유류분 제도의 그 나쁜 점, 폐해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이 형제 자매 유류분권을 삭제하자는 이 법안을 냈고 그것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유류분 소송 제도 이게 좀 바뀔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실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계속 유류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고요. 네. 또 그만큼 경제 상황도 변화가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효자나 부양 의무로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들이 받아간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이제 사회적인 뭐 공분이나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아들 선호 사상이나 장남 선호 사상이 있고요. 네. 또 상속인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이제 유언이나 증여를 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나 뭐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대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뭐 전적으로 쉽게 위헌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과 유류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바 부캐라고 하죠. 자신의 본업 외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법률방송이 만난 주인공은 그 이력이 매우 화려하면서도 특이했습니다. 하나도 따기 어렵다는 전문직 자격증을 무려 37개나 보유한 37살 청년 변호사의 우여곡절 많았던 삶을 듣고 왔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곽상빈 변호사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있었고요. 지금은 바로회계법인의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기업 전문 변호사로 소시적 공부 좀 했을 것 같은 모범생 이미지가 떠오르는 곽상빈 변호사의 첫인상은 여느 변호사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금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무거워 보이는 캐리어를 취재진에게 열어 보이는 곽 변호사. 캐리어를 가득 채운 이 서류들은 그가 여태까지 취득한 수십여 개의 자격증들입니다. 혹시 시간 안 되면 한번 이렇게 좀 다 나열이 될까요? 혹시? 한번 해보죠. 너무 많아가지고요. 평균 수험 기간이 최소 3년은 걸리는 전문직 자격증을 수십 개나 보유하고 있는 곽 변호사는 이미 SNS에선 소위 미친 스펙 보유자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곽 변호사의 유년 시절은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패기 있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자 20살에 접어들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곽 변호사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진솔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힘든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사업도 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사업을 접으면서 과연 제가 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인간으로서 되게 자괴감을 좀 느꼈어요.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좀 많이 취득하게 됐고, 그 계기로 지속적으로 이제 자존감도 유지가 되고. 경제학을 전공한 탓에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재테크에도 열정이 넘쳤다는 곽 변호사는 처음으로 회계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첫 도전의 문턱을 넘을 때도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회계사 시험이 이제 첫 제 고시급 자격증 도전이었고, 저기에서 되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 시험 끝나고서 뭐 합격자 발표 났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이제 진짜 지금 좀 약간 슬프네요. 그때 생각하니까. 이후 소위 국내 빅4 회계법인에 들어가 승승장구하던 곽 변호사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껴 변호사 시험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까지 무려 3개의 전문직 자격증을 거머쥔 곽 변호사.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를 병행하며 손해사정사, 증권분석가, 경영지도사 등 무려 37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바야흐로 변호사 3만 명 시대, 무한 경쟁 체제 속에 뛰어들어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곽 변호사는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완성해 나가는 게 첫걸음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문직에 도전을 하는 것 자체는 남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자기의 축을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직업이 다 똑같다고 봐요, 저는. 나를 완성해 간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은 그 자체로 성공 이미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그냥 물론 뭐 일에 치여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완성해가고 하루를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 하면 그게 쌓여서 엄청난 눈덩이처럼 큰 효과를.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여러분은 자유 그리고 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는 자유주의와 법치 개념을 잘 풀어낸 책으로 평가받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 최근 자유기업원에서 새로운 번역으로 다시 출간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법률방송이 자유기업원의 최승로 원장을 모시고 이 책의 재출간을 계기로 자유와 법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긴 황금 연휴 동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자, 첫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에크가 자유헌정론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놓은 게 이제 지난 1960년이고 또 한국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것이 지난 1997년입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한 26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번역해서 출간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사회에서 자유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자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사회의 기본은 헌정 질서고 헌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 헌법이 자유와 관계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어떻게 논의되는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특히 이 책이 자유헌정론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헌정 질서가 헌법이 자유를 얼마큼 잘 보호하는 헌정 질서이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헌정 질서라 하더라도 자유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고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서가 그 사회에서 구현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유헌정론이라는 내용은 자유헌정 질서에 관한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렇게 상당 기간 지난 과거의 책에 비해서 이제는 읽기 좋게 그렇게 새로 또 번역이 된 것이라 네. 아마도 우리 현대인한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자유의 의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유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사람마다 대답이 좀 제각각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자유의 의미를 놓고 사실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이 자유의 의미 무엇일까요, 원장님? 자유의 의미는 시대적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절대 군주로부터의 자유, 네. 그리고 기아, 그러니까 배고픔이죠. 네. 이러한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사회가 있었고요. 한동안 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사회가 많았죠. 네.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자유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현실 속에서 어떤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매우 다양했어요. 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억압, 강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 사상의 자유도 있고 또 자기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활동, 범위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도 있겠죠. 네. 하지만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와 헌정 질서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로움을 우리는 누리는 그러한 현대 국가의 민주사회에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자유의 질서가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정착되어 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우 자유로운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헌정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자유가 완전히 그게 다 보장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그러한 선진 질서와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자유로운 국가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유기업원은 이제 설립 이래로 시장 경제의 가치를 전파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좀 앞으로 자유기업원의 뭐 향후 계획이라든지 또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유기업원은 자유헌정론과 함께 또 자유에 관한 해설들을 여러 권 기획하고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번 책에서는 이제 법치에 관한 관심을 모았다면 또 자유에는 또 이 세계 개방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든가 또는 재산권을 유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다양하게 있어야만이 개인의 자유가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조금 더 구현될 수 있는 입법 활동 이러한 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그런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소식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졌는데요. 추석 연휴엔 내내 쾌청한 날씨가 지속된다고 하니 즐거운 한가위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